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나온 이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44개의 신규 노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완공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철도 노선이 추진될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사업이 이곳에 담겨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등의 도시철도 노선들은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 제3차보다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 노선이 많아진 만큼 투자 규모 역시 대폭 증가하여 약 1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3차 대비 29조 원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은 지역 거점 간 이동을 하는 데 있어 철도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망을 크게 확대하여 이런 불편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의 절반 이상인 총 23개 사업이 비수도권에 계획되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각 번역별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충청권에는 신탄진에서 조치원, 강경에서 계룡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2, 3단계 구간과 동탄에서 청주공항 광역철도, 그리고 대전 1호선 반성역에서 시작해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과 청주를 이어주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추진됩니다. 경상권은 김천에서 구미까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구간,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대구 1호선 영천 연장과 서대구역과 의성을 이어주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 부산 노포에서 울산역을 이어주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진영역과 울산역을 이어주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추진되며, 그 외 전라권은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와 강원권은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을 이어주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도 추진됩니다. 또한 새만금선, 대합산단 산업선 등 5곳의 산업철도 사업도 추진됩니다. 일반 철도 사업으로는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이어주는 문경에서 김천 구간의 사업과 경북선 점촌에서 영주 구간의 사업, 그리고 원주 완종선, 삼척에서 강릉 구간의 동해선과 호남선 가수원에서 논산,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광주에서 대구를 이어주는 광주-대구선, 일명 달빛 내륙철도가 4월 발표된 구축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새로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광주-대구선은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이어주는 총 연장 199km의 단선 전철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두 도시를 현재 철도로 오가려면 한 번에 갈 수 없고 우송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이 노선이 만들어진다면 환승 없이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를 이어주는 횡축 교통망이 확대된다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도 철도망의 확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는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수인분당선 전용 선로를 만드는 계획과 그 외 총 15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여기에는 장기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와 부천을 이어주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통해서 GTX-B와 선로를 공용하여 용산까지 가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에서 부천을 지나 신도림, 여의도, 용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며 김포 장기역을 기준으로 여의도, 용산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평택 부발선이나 공항철도 급행화 등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우선 선로 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색에서 서울, 광명 구간의 복선 계획과 광명에서 평택 구간의 북복선화 계획이 이번에 포함되었으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히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이어짐에 따라 충남, 홍성 등 고속철도 수혜 지역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만들어진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44개의 신규 철도 사업이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이 노선의 건설이 확정되어 개통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착공되어 개통하기까지는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더라도 직접 열차가 달릴 때까지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관문은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44개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노선들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 김천선, 점촌 안동선 등의 철도 노선과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안양시 연장 등 광역철도 노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사업이 만약 모두 완공된다면 우리나라 철도의 총 영업거리는 5,340km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안성시나 담양군, 순창군 등 철도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도 관내 철도 노선이 생기게 되며 이런 효과를 통해 자연스레 철도 수송 분담률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확충과 함께 출퇴근 이동 시간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들은 기존 전철로는 여러 번 환승해야 하거나 돌아가야 하는 구간을 바로 이어주는 노선들이기에 남양주에서 강동, 인천에서 광명, 오산에서 용인 등 수도권 각 지역을 오가는데 소요시간이 크게는 30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주요 거점 지역을 오가는데 소요시간 역시 크게 단축됩니다. 특히 광주에서 나주, 대전에서 청주, 대구에서 의성 등은 지금보다 절반 이상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 철도로 이동하는 데 있어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